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신가요? 저희가 35차 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청주 복지관에서 1차 시가 부족하고 목포 복지관 같은 경우는 4월에 수업을 시작해서 3차 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인데 1차 시당 2시간인데 차시당 20분씩 영상을 끊어서 두 개를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청주는 한 번 정도면 가능한데요. 청주하고 목포 단체 톡방에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저도 한 8년 정도 복지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기 초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사진들도 보고 다양한 찍어온 사진들을 또 같이 보기도 하고 제가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가장 큰 성과가 없는 것은 사진을 단순히 스토리로 연결하지 못하고 그냥 한두 컷 예쁘고 아름다운 사진에 그친다라는 것 제가 매번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작가 연구를 통해서 사진 전시를 어떻게 전개하는지 그 부분을 주변의 작가분들 사진들 위주로 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시가 어떻게 전개되고 단지 뭔가 그 주제 하나를 잡고 풀어내는 것, 스토리텔링 하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이 주제로 왜 사진을 찍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동진 작가가 서울 풍경을 전시를 했고 이상 작가가 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진을 풀었는데 이 두 작가를 보고 20분, 40분 정도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을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진 감상 분석을 통해서 소통하고 과제까지 제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평소에 과제 계속 해 오시니까 그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018년에 김동진 작가의 사진전에 관한 리플렛 디자인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김동진 작가는 63년생이고 강원도 원주에서 출생했고요. 명지대학교에서 무역을 전공하고 제가 다녔던 전문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조영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구과에서 공부를 좀 했고요. 쭉 개인전을 95년부터 쭉 진행해 왔습니다. 자, 사진집도 한 지금은 서너 권 정도 내게 됐는데요. 자, 사진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 작가는 서울에 관한 꾸준한 관찰로 촬영을 했습니다. 뭐 각자의 작가의 스타일은 되게 다양해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떤 시간의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 촬영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리플렛 보면 표지가 있고요. 자, 작가 프로필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촬영 노트 그 다음에 안쪽으로 보면요. 비평가의 글을 받아야지만 공식적인 사진 전시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2010년 정도, 2009년 뭐 그 시즌에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 작가 노트가 있습니다. 자, 서울의 경관을 촬영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을 둘러싼 산과 하천이란 존재의 새삼스러운 발견에 좀 더 집중적으로 서울의 모습을 촬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10년에 거쳐 롤라 66 카메라와 후지 필름을 사용하여 촬영했고 2011년에 도쿄 신주쿠 니콘 살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이 결과물로요. 2012년 한스 그래픽에서 사진집으로 출판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서울에 산과 하천이 있다라는 것, 그 부분에 크게 주목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론가의 글이 있는데요. 서울의 눈, 도시가 우리를 바라본다 라고 하면서 글을 적어줬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만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자, 작가의 프로필입니다. 자, 그래서 사진집이 나왔습니다. 8, 9, 10 여기는 3년인데 그 이후 전시는 2년을 더 찍어서 5년, 6년 촬영한 사진들로 전시가 진행됐습니다. 서울 경관 재고라고 제목을 붙였네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사진가 선생님의 글을 받았습니다. 자, 작업 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은 지형적으로 크고 작은 산들에 둘러싸인 자그마한 계곡과 산자락이 기대어 형성된 도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산과 하천이 있다라는 얘기를 작가는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사진집의 리스트입니다. 자, 산들이 거진 보이네요. 자, 오래된 동네들입니다. 서울의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동, 녹번동 이쪽 부분을 많이 찍었네요. 성북동도 찍었고요. 정릉, 세검정. 자, 이 사진집은 2012년에 나왔습니다. 자, 보면 2010년 서울 궁정동, 그 다음에 홍은동, 정릉을 찍었습니다. 자, 녹번동, 홍은동, 세검정. 자, 여기는 드디어 산을 포함한 하천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현저동, 홍제동, 홍은동, 아현동, 사직동, 성북동. 그 다음에 녹본동이 있고요. 성북동, 홍은동 이렇게 촬영되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거 왜 찍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5년, 10년이 순식간 지나면서 지금은 녹본동 같은 경우는 완전 재개발돼서 지금은 아파트 타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 장씩 사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뒤에 북한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하천이 흐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전에 사진은 사직동 지나서 저쪽 세검정 그쪽을 촬영한 사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녹번동, 홍은동, 홍제동. 자, 지금 재개발이 일부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완전 새롭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눈 온 날도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촬영했다고 작가한테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서강대학교 후문 그쪽에서
커피를 로스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주말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여기 세검정입니다. 자, 여기는 독립문. 자, 계절적으로는 봄에 찍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계절을 작가는 두루 찍어놨는데요. 몇 년 동안 작업한 결과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계절을 읽기가 쉽지는 않은데 뭔가 지금 개발의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좀 전에 봤던 여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가 어디라고 했는데 독립문 근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녹본동, 홍은동, 홍제동 그쪽 부근입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밋밋하고 재미없고 너무 일상적인 상황인데 몇 년 동안 그런 시각으로 바라봄으로 해서 하나의 아카이브가 됩니다. 어떤 기록적인 작품으로 남게 되는데요. 자, 여기 거진 비슷한 동네들을 계속 갔네요. 세검정이 이제 눈이 오고 우리나라 겨울은 혹독한데 추위가 뭔가 하굣길 아이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기도 뭔가 약간 달동네스러운데 홍제동, 홍은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전봇대나 이런 전신주에 이렇게 다양하게 얽혀 있는 것들을 되게 촬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건 작가는 그 정도는 자기 개성으로 그걸 사진에 표현의 한 수단으로 그냥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도 무슨 동인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자, 여기도 독립문 쪽에서 저쪽 인왕산 부근을 보는 그런 어디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계절적으로는 겨울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세검정 쪽 어디지 않을까? 자, 여기는 뭔가 녹색이 짙은데 계절적으로 여름인 듯합니다. 자, 여기도 뭔가 인왕산 뒤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여기는 녹본동 정도일 것 같아요. 자,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주제로 어떤 시각으로 지속적인 관찰을 해서 개인 작업으로 연결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자, 여기도 계절적으로는 눈이 이렇게 와 있는데요. 계절적으로는 겨울이네요.
자, 여기도 녹본동 어디쯤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끊임없이 몇 군데 장소를 정해놓고 순례하는 형식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도 세검정이죠. 자, 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정도를 계속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이 정도 해서 김동진 작가가 서울을 관찰한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자, 보면 온경도 없고 클로즈업도 없고 하지만 되게 중립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촬영한 사진인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늘 그 주제 하나를 갖고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촬영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제안을 몇 번 드렸어도 계속 다양한 일정상 바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주제 하나로 이야기를 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소하실 텐데 이분이 근 30년 정도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현대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간이 앞으로 5년 또 지나고 나면 이 사진은 또 다른 가치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희상 작가의 배회라는 사진집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방황하지 마, 배회하지 마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 이 배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집의 표지이고요. 자, 인터넷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사진집이기도 합니다. 자, 이희상 작가는 58년생입니다. 좀 전에 김동진 작가는 63년생이었죠. 근데 보면 자, 신구전문대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오사카 예술대학에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홍익대학교 거기 사진 전공하는 학생들의 암실 프린트 수업을 진행하신 적이 있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사진집에 자, 작가 양력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사진집의 뒷표지입니다. 자, 사진집을 한 장 표지를 넘기면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자, 제일 끄트머리에 2009년에 이 사진집을 발간을 했고요. 글은 김진영 선생님 글을 써주셨네요. 김진영 선생님은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오셨는데 한 2, 3년 전에 암으로 작고하셨어요. 저도 전시를 할 때 글을 한 2번 정도 부탁해서 받았었는데요. 자, 작가는 아주 짧게 작업 노트를 썼고 뒤에 뭔가 비평가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이 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사진집 뒤에 보면요. 자, 집을 나서면 딱히 갈 곳이 없다. 그냥 헤매고 다닌다. 별로 생각도 안 한다. 마냥 걷는다.
다리 아파 길에 주저앉으면 물 한 모금과 골련 한 계피 그리고 연민에 잠깐 빠진다라고 해서 배라는 용어하고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 짧은 글이지만 어떤 류의 사진의 성격으로 내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봐주길 원하는가라는 아주 짧은 글로 대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철학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했던 홍대대학원에서 수업을 했던 김진영 선생님이 쓴 평론 글입니다. 일상 안에서 혹은 사건 속으로라고 타이틀을 또 선생님스럽게 또 정해 주셨네요. 자, 사건의 층이다라고 그런 용어도 쓰셨고요. 자, 영어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외국으로 사진집이 나가야 되면요. 시간이 한 3분여 남았는데요. 자, 이 작가가 도쿄에서 공부를 했는데, 오사카에서 공부를 했는데, 88년도는 자기가 오사카 시절에서부터의 그 사진이 시작되고 있네요. 이 시키리라는 지명인 것 같아요. 오사카 쪽이요. 여기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뭔가 체육 활동 내지는 아니면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자, 거리감이 상당히 중요한데 렌즈를 이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중경과 온경 사이에 있는데 한 24mm에서 35mm 정도의 렌즈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김동진 작가의 거리감은 또 다른데 김동진 작가는 아마도 한 50mm 표준 렌즈 정도의 거리감인데 여기는 약간 광각 렌즈를 써서 대상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더 거리감이 더 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공교롭게 두 사람 다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또 두 사람 다 똑같은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이 정도 하고 2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 지나서요.